과연 철분제 먹는다고 어지러움이 나을까요? 확률적으로 아닐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철분 부족은 어지러움 증상의 수많은 원인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귀, 뇌, 심혈관, 눈에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어지러움 생기고 탈수, 과호흡, 약물 부작용이 있거나 저혈당, 갑상선 기능 문제,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철분 부족으로 인한 어지러움이라고 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철분 수치 검사를 해봐야겠죠. 철분 주세요 하시는 분들에게 왜 사려고 하시냐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어지러워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철분 검사를 해보셨냐 여쭤보면 안 했다고 말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의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사실은 이거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철분제만 사갈게요 하십니다. 조금 안타깝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간혹 실제로 철분 수치가 낮아서 드시러 오시는 분들께는 별 말씀 안 드립니다. 그분들도 사실 철분제 먹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일단 철분 수치라도 먼저 올리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지러울 때 어디를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목, 두 번째는 장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목을 앞뒤로 세 번만 왕복해서 움직여도 어지럽습니다. 이때 어지러운 이유가 고개를 흔드니 순간적으로 철분이 떨어져서인가요? 아니겠죠. 약사님, 저는 평상시 가만히 있는데 어지럽다니까요. 목을 앞뒤로 안 흔들어도 어지럽다고요. 그럼 나 철분 부족으로 어지러운 거 맞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을 앞뒤로 흔들지 않았음에도 제가 앞뒤로 목을 흔든 것처럼 평상시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거북목이신 분, 두 번째는 일자목이신 분, 세 번째는 어깨가 말려있고 자세가 구부정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고개를 앞뒤로 흔들지 않더라도 어지러움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머리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고, 신경계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혈관과 신경은 이 근육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자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이 되면 이 바른 자세를 취할 때보다 뇌로 가는 혈류에 장애를 받습니다. 과장해서 비유를 하자면 철분 부족을 호수관에 흐르는 물이 이제 부족하다고 본다면 나쁜 자세는 호수관이 아예 이렇게 찌그러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철분 부족보다 이 경추 건강, 목 주변의 근육 긴장성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호수로 공급한다고 해도 관이 찌그러져 눌려서 막혀버리면 소용없겠죠. 실제로 이 현대인의 영양 공급 상태는 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부족보다는 과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항상 긴장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지러움의 원인이 철분의 부족보다는 이 근육의 긴장, 특히 목 주변의 근육 경직으로 인한 혈류 장애가 많습니다. 어지러움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불균형일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입니다. 어지러움이 있을 경우에 특히 장기적으로 어지러움이 지속되는 경우 교감신경이 과흥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와 혈압이 불안정해져서 어지러움이나 불안,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이 울렁거림이나 두근거림과 같이 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런 교감신경의 항진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만성 스트레스, 통증, 수면 부족도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했던 일자목, 거북목 등 목 주변 근육이 과긴장되어 있을 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은 바로 장 속에 머무르고 있는 제거되지 못한 독소들입니다. 장 속에 있는 독소들도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독소들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 몸은 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반응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 기전이지만 교감신경은 이 단기적으로 염증을 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장독소로 인한 염증 반응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코르티솔이 고갈이 되고 염증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을 완화하는 부교감 신경의 작용도 점점 약해지고 이로 인해 염증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교감 신경의 흥분이 계속 우세해지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소화불량도 있을 수 있고요. 가슴 답답함, 특히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내 만성염증은 뇌와 말초신경계에서 신경세포의 성장과 유지를 돕는 BDNF의 발현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같은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BDNF의 발현이 낮을수록 신경세포가 외부 스트레스에 더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지러움의 원인, 영양 과잉 시대에 단순 철분 부족보다는 잘못된 자세로 인한 뇌혈류 장애,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장독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키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되는 현상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제부터 이런 어지러움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봅시다. 먼저 목과 내 자세부터 한번 돌봐주세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고개를 살짝씩 돌려서 목을 풀어주고 어깨에 이렇게 올라간 긴장을 쭉 한번 내려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실 때는 화면이 눈높이에 오도록 살짝만 높여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숙이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장이 편안해지도록 식사도 조금 바꿔볼 수 있어요.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통곡물을 자주 드셔보세요. 발효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물도 하루에 충분히 드셔서 장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교감신경이 예민할 땐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후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복식 호흡을 몇 번만 반복해도 몸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편안해질 거예요. 짧게라도 매일 산책을 해보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부교감 신경을 깨워서 몸 안의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잠도 중요합니다. 되도록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은 조금 멀리 두시면 좋아요. 하루를 마무리할 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보세요. 그 온기가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이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어지러움이나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도 조금씩 잦아들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함께 해봐요. 어지러움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셨나요? 이번 내용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약속!